그 두 분이 공약했던 공통점이 당원 주권 시대고 그렇죠. 그리고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 요거거든요. 사실 네, 이게 네. 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당 위원장들이 물론 뭐 그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의 영향을 행사하긴 하지만 또 지자체 그 단체장들 기초 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또 영향이 네, 미칠 네. 수 있는데 두 분 다 결국은 이걸 본인들이 행사하지 않고 당원들에게 맡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던 게 예. 1순위는 예. 차기 대선에서 어떤 기여를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번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분들 지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맞아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또 세밀한 건 또 우리 김원님이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게 걸맞는 시스템 만들면 아마 이번에 경기도 공천은 정말 지난번이랑 다르게 예, 정말 좋은 공천이 후보 경쟁력도 높이면서 대선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갈 수 네, 있지 네,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네. 의원님이 지난번 이제 그 지자체 선거나 이런 걸 보시면서 실망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네. 바꾸실 거죠, 그거는? 바꿔야죠. 네. 네, 네. 어떻게 사실은 당원들에게 돌려주실 당원들에게 거예요? 가장 많은 그 뭐랄까 그 지지를 받는 분이 잘못된 공천으로 탈락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것이 곧 뭐 시장 선거에서 이제 필패로 나타났고 그런 그것이 경우가 대선 그래서 민주당을 떠나신 오랜 지지자분들이 꽤 많으셨고 네, 네. 그것이 대선의 그 24만여 표 네. 0.73%에도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죠. 아마 그 이상으로 떠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 그러니까요. 기억에는. 네, 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돌려줄지도 의문이 있네요. 예, 어떻게 예. 생각하고 일단은 계세요? 공관위에 예. 되게 그 도당위원장이 선택한 분들로 공관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짬짬이로 하시는 거 예전에 같더라고요. 그랬다는 예전에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시켜서 최소한 권리당원께 30% 이상을 갖다가 예, 공관위원으로 임명을 하셔서 어쨌건 그분들이 오시면 예컨대 바닷물이 어떤 소금에 의해서 썩지 않고 맑듯이 그분들이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치러졌는지를 본인이 공관위원으로서도 참여를 하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비례대표도 사실은 대의원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대의원이 사실은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뭐 국회의원이 선정하신 분들이 대의원이 많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럴 경우 많죠.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시의원도 뽑는다. 네, 그런 뭐 얘기가 나올 수 얘기가 없죠. 나오는데 네. 역시 똑같이 비례대표, 도의원, 시의원 분들도 권리당원의 참여를 예컨대 50%를 해서 투표 비중을 그래서 권리당원의 어떤 그 지지를 얻는 분이 또 비례, 도의원, 시의원도 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근데 그런 걸 하는 목표는 결국 아까 이재성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3년 혹은 그 전에 있을 대선에서 가장 우리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실 그렇죠. 분 지금은 맞아요. 이재명 후보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실 분을 같은 동지를 구하는 게 최고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목표를 두고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서포트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후보님이 저런 개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네거티브가 많이 들어오는 어. 겁니다. 예, 저희 경험을 보더라도 그래서 네. 당원분들께서 정말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야 우리-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거죠.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네. 훨씬 많은 기득권이 존재를 하고요. 네, 네. 그게 또 다른 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부산이 50%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당이 이거 50% 안 하면은 안 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네, 네. 권리당원들이 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경기도당 이번 선거에 투표하는 겁니다. 꼭 투표해 주시죠. 네. 예. 참여하는 거군요. 예, 참여하는 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면 경선에 당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서 거기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예. 아니겠어요? 김성은 이재성이 해낼 거니까요. 그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달라. 예.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 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예.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만들어서 네. 당원 여러분께 효능감 있게 제공해 드리는 일을 반드시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승원 의원께서 그러니까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면 하겠다는 여러 그 공약 중에 당원 주권국을 설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네, 네, 당원 그렇습니다. 주권국이? 지금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북부와 남부에 수석 부위원장님 체제를 두어서 예. 북부는 사실 접견 지역이고 그다음에 2중 3중 규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규제 위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남부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새로운 또 연구단지라든가 그런 먹거리를 창출 개발하는 네. 일이 필요할 텐데요. 예. 그래서 북부와 남부를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기구로서는 민주연구원과 같은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을 도당 안에 만드신다는 도당 거죠. 안에 예. 네. 도당 안에 민주연구원 분원을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걸린다고 하는 저희 정당법 때문에 예컨대 뭐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분원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는 개정을 해 나갈 테지만 일단은 그 민주연구원 같은 시스템을 경기도당 자체에 두어서 그런 정책 자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원 주권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 이재성 위원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개발할 텐데 예. 가장 큰 요지는 경기도당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결정하기 전에 어떤 당원들의 의사를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릴 질문이 있어요. 더민주혁신회의를 김두관 후보가 과거의 신군부 세력 중에 하나회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는 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 정치 들어온 지 7달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의 예,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실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김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관 후보가 물론 출마하시고 도전하신 것 자체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네, 그걸 뭐 네, 싫어할 네. 분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발언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님은 아마 자치분권을 예. 굉장히 강조하신 그러신 분이고 분이죠. 예. 자치분권의 기초는 풀뿌리 민주주의, 당원들의 어떤 참여 예. 또 선택 그걸 존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혁신회의가 결국에는 그 당원들의 힘을 또 뜻을 모아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예. 또 지금도 당원들로부터 의사를 수렴해서 전국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님이 지금까지 주창해왔던 그런 정치적인 이념 신념을 예.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저렇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말씀하셨을까? 하셔도 되는데. 네네네.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예. 지금 새롭게 시대적인 소명을 받고 지금 그러니까 대동사회라든가 억강부약 두 가지의 이념으로 정말 세계 유례 없는 선도국가 정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뜻이 뭐야? 저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원톱으로 우리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조작된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네. 대표님 77.7%로 네, 맞아요. 대표님 그랬었죠. 되셨고 네. 지금 거의 90% 가까이로 하면서 네. 당원들의 뜻이 이번에 뭐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더 결집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부정하시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좀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하나회와 비교하는 건 더더욱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독재국가에 네. 있었던 독재 시절에 있었던 군인 카르텔을 네, 어떻게 네, 네. 더민주혁신회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네. 것인지 뭐 비판 뭐 100번 양보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옛날 군인 시대 하나회가 지금 네. 검찰 독재 시대에 그 특수부 네, 집단들, 네. 특수 검사들,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패밀리와 음. 똑같은 건데 거기에 빗댔다고 본다면 그러니까요. 네. 그건 도저히 너무, 네. 참을 수가 없는 너무 비유입니다. 너무 나가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산시당은 지금 현재 뭐 환경은 열악하지만 늘 볼 때마다 제가 짠해요.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 뵈면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점심 시간 당론존을 개방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당 대표님 정식으로 선임되는 예. 그 주부터는 예. 토요일도 예. 개방이 됩니다. 아 토요일도 예, 개방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예. 온라인이 이재성에 책임질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온라인에 대해서는 뭐, 오프라인 네. 공간만 조금 더해지면 상당히 시너지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 김 후보님이랑 계속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예, 네, 네.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원 후보는 그러니까 당원 주권국 말고도 네, 경기도당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싱크탱크 만든다는 거. 네, 네. 그 외에 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행사 같은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사실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 홈페이지와 같은 공공 앱이 예.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되게 플랫폼은 네이버나 다음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어떤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이번에 그 문정보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맞아요.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원들이 어떤 동호회라든가 네, 어떤 할 수 있도록 네, 공간. 네, 독서 모임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갖다가 결성해서 네. 우리 경기도당에다가 예컨대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제 도당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받는 작업만 네. 걸치면 네. 그러면 당원들께서 우리 당원은 이걸 하고 싶다. 연구회, 동호회, 독서클럽 등등을 갖다가 자꾸 참여를 유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문정모 의원님께서 정말 평당원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런 경험이 30여 년 이상. 예 고스란히 담겨놓은 그런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는 제가 한번 꼭 한번 실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은 당원전에 공부방 만들었습니다. 공부방 예. 지금 뭐 이재명 전 대표님 늘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정치는 네, 해야 예, 된다. 그 얘기하시죠. 그러려면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눈치 보시지 마시고 부산 민주당에서 당당하게 공부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정복 의원이 저랑 이제 얘기하고 이럴 때는 예. 이게 그 경기도는 그런 게 많아요. 부산도 있겠지만 폐교 같은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떠나가지고 네. 그런 거 단 곳을 이렇게 임대를 하든 아니면 구입을 해서 네, 네. 경기도 수련원처럼 네, 좀 네. 이게 리모델링해서 언제든 와서 예, 1박이든 2박 3일 당원들이 동호회처럼 모여서 맞습니다. 활동도 하고 네.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네. 사실 좀 얘기하고 있는 게요. 네. 제가 폐교 재생 창의교육센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경기도는 워낙 땅이 넓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어느 지역보다도 매력적인 그런 그러니까. 네, 창의 센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것도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그 같아요. 21대 네. 때부터 네. 경기도당에서 추진해 왔던 과제인데 네. 그거 빨리 정말로 그런 폐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지역에. 네, 근데 이제 사람의 손길이 필요로 또 하는.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네. 좀 불러 오셔가지고 모셔 오셔가지고 거기서 화차고 이러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수학 가르친 건 아시죠? 공부방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네. 당연히 부모님도 올 것이고,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이 거기서 자연과 함께 체험도 하고 놀면서 그렇죠. 네,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또 네. 경기도당의 또 일원이 되기도 맞아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약제로 하면 네, 언제든 네.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방 하나 쓰겠다 뭐 이렇게 하면 네, 되잖아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시네요. 그래서 효능감이 있어서 문정복 의원이 그렇게 제안하신 여러 것들을 네, 우리 네. 김승호 의원이 좀 받아서 하시면 네. 좋을 것 꼭 같아요.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대놓고 문정복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네, 잘 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김승호 의원을 예, 지금은 응원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김 후보님을 응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얀 외연 학장을 가장 잘하실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나눠보면 예. 굉장히 유연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할 때는 아주 강하지만 유연할 때는 아주 유연한 분이라서 우리가 중도로의 확장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맞아요. 누구보다도 적임자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서 또 네.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예. 일반인들이나 당원분들 중에는 김승원이 판사 출신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법조인 출신에다가 판사 출신이라면 판사 출신이라면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바로 올라오신 분 같아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 네. 예, 누구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옆집 형 같고 동생 같고 뭐 오빠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놈하고 막 무언이라고 무게 잡고 저는 몇 번 만났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늘 겸손하게 네. 그러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일 때 저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 그렇죠. 와서 맞아요. 예, 판사 앞에서 되게 한 10분, 20분 자기의 사정을 설명할 때 그때 이분들은 거의 법정에 온다는 게 그럼요. 예, 쉽죠. 뭐 쉽지 않고. 인생에 한 번, 맞아요. 많아야 두 번일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듣는 연습이 제 몸에 그냥 이렇게 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이유로 이런 말씀하실까 잘 듣고 네.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정책은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또 그러니까요. 공감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축복 기도해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김승원 의원이 본인도 예전에 어렸을 때 목사가 꿈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이 네. 뭐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하고 많이 아프셔서 그러셨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아무튼 그 교회에 다니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 목사 대신 판사가 됐습니다. 네. 성직자 같아. 이렇게 보니까 성품이 그래서 너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들과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시 대표가 되시더라도 이 소위 이제 검찰 어떤 뭐랄까요 압박이랄까요?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사법적으로 조여오는 이런 부분들을 뚫고 이제 계속 업무도 하셔야 되고 대권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 네. 김승원 후보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법사위 간사로서 또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생각이세요? 사실은 이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무도함을 정말 이 인권 침해, 폐륜적인 이 수사를 국민들께 알려서 과연 이런 수사가 우리 현대 대한민국에서 용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이냐를 알려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공감을 꼭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누명도 벗겨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님을 기소하기까지의 그 무도한 과정들 또 이재명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동지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거기 수사를 하던 와중에 5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이 언론은 마치 이것을 이재명 대표님 책임질 마냥 뭐 그렇게 몰고 가요. 아니 그게 검사들이 무도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또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다 털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적 심적 심적 부담을 못 얼마나 느끼고 크겠어요. 그 청와대 근무했다는 그 검찰 수사관도 윤석열 총장한테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만은 다른 사람은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정말 밝혀서 알려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검찰에 수사권을 뺏고 검찰이 해나가야 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그걸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픈 게 그 반드시 이뤄낼 소명을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맨 앞장서서 그 희생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저희가 불러일으켜서 검찰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나서 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불법 인권 침해 수사하는 그런 수사관들은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서 수사기관이 마치 예전에 그 군합발로 국민의 여론을 짓밟는 그런 짓은 다시금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검찰을 네.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 유재석 위원장님 내려가셔야 돼요. 예. 부산에. 마지막으로 예. 이제는 두 가지. 예. 첫째 김 의원에 대한 말씀도 한마디부터 하고 또 부산 시당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네. 어떻게 할지 이런 각오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김 의원님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치를 할 때 그런 수모를 견디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정치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제가 좋아했었고요. 또 우리 김 후보님이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그런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정치를 펼쳐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성이 응원하는 우리 김성은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산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승원 후보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를 부탁해야 돼요. 어차피 목요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니까 눈치 보지 말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눈치 보지 말고 지지해 주세요.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경기도당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이재명 대표님의 상대원 시장 연설 같이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님의 모든 정책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참혹한 삶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분이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서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결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소명은 당원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명령인데요. 그 시작을 경기도당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그 경험도 작고 또 부족함도 많지만 여러분께서 기호 1번 김승원에게 표를 주시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구나 또 민주당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말 효능감 있게 꼭 경기도당도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예. 그래서 이재성 위원장은 김승원 후보는 네. 약속을 지킬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좀 이재성 위원장과 닮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또 민주당의 성공을 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경기도와 부산에서 파란을 일으키시기 바라고 꼭 이번에 당선되셔서 함께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김승원 의원 그리고 이재성 위원장과 함께 했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성 위원장이 부산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차를 타고 기차 타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